안녕하십니까. 오늘 케이스 발표를 맡게 된 3년차 강사 강동선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시술에 들어온 환자는 31세 여자 환자고, 작년에 팔피테이션과 싱코블 지수 주소로 저희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네,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다큐멘트 된 상태로 내원했고, 1년 전에 관련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지만 재발한 소견 관찰되어서 오늘 다시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보이고 있고, 엑시스는 그 림리드에서 네거티브, 리드 원에서 슬라이트 포지티브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RBB 패턴은 와이드 QRS이고, V6에서는 QS 패턴 관찰되고 있으며, ABR에서 모노몰픽한 R웨이브 관찰되고 있고, V2 리드에서 ST 이니셜 파트의 모양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VT 합당한 소견으로 관찰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베이스라인 EKG 소개는 트랜지션 괜찮고 노멀 사이너스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인덕션 되네. 자, 그러면은 인덕션 돼서 화면 바꿔줘봐. 일단은 다시 인덕션이 돼가지고 먼저 매핑 먼저 하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스테로 파필라리 머슬 쪽이 VT여가지고, 에블레이션이 잘 됐는데, 리커를 해가지고 아마 그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좀 보여줘. 프로파일에서 시그널이 안 보인다고. 빠르지는 않아? 네. 목하나가 하이어레 보시면 하이어레예요. 목타레이 하이어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인덕션 아까 이제 저희가 시술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인덕션 프로토콜 해가지고 인덕션 했는데 아이스 프로테를 달고 나서 지금 더블해서 이제 간신히 인덕션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지난번에는 그 아이스하고 그냥 이리게이션 카테타까지는 했었는데 그 데카나브나 뭐 그런 거를 안 써가지고 혹시라도 좀 디테일 매핑이 뭐가 부족했나 지금 그래서 안 인덕션 들리는데? 좀 다시 시켰고요. 응? 그 매핑을 볼륨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그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시는데 지금은 많이 커졌습니다. 예. 라이브용으로 좀 더 크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좋겠습니다. 크게 여기 보이나? 여기가 빠른가? 어 아이스가 보이지는 않네. 11mm밖에 안 빨라. 자, 아이스. 동성이 네가 아이스 이렇게 좀 잡고 있을래? 살짝만. 지금 갓데타가 리트로그레이드하게 그 롱 시스를 통해서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하나는 라이트 사이드 히스에 들어가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이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지난번에 뭐 페이스맵이나 모든 거가 포스테로 미디어 파필라리 머슬 쪽이 맞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파필라리 머슬 VT가 리커가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지난번에 뭐 실수를 했을까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에블레이션 카테타로만 그냥 매핑을 액티베이션 맵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고 만약에 맞으면은 파필라리 머슬 주의를 좀 더 에블레이션을 좀 많이 하고 끝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 여기 EKG 보시면은 예. 23F ABF가 S웨가 굉장히 딥하죠. 예.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파팔리머스 BT로는? 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EKG가 뭐 예. 파팔리머스 BT, 포스터 파시큘러 BT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 주니어들 하시는 분한테 제가 리커멘드 하고 싶은 거는 프랙티컬 센스는 크리스타나 아니면 도데카를 포스터 파시큘러에 일단 고정시켜 놓고 네네. 파시큘러 포텐셜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인덕션이 돼서 파시큘러 액티베이션 패턴을 보고 그것이 파시큘러 BT가 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파스큘라 위치가 있는지 또 한번 보자는 말씀. 왜냐면은 파필라리 머슬 예. BT도 뭐 거의 다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케이스들이 프리 포텐셜, 부키지 라이크 포텐셜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제일 빠른 것인지 지금 보면 포텐셜 지금 샤 포텐셜 앞에 보이죠? 네네.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 포텐셜이 진짜 바이스텐지 진짜 그것이 메커니즘에 인보브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엔 another reference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처음에 하시는 분들
예, 이번에도 뭐 제가 여행하면서 vesicular VT하고 non-vesicular VT 이 케이스가 거의 똑같아요. 이 케이스 상으로는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렸는데 결국은 two pattern이 비슷하니까 제가 보기엔 어떤 쪽에는 우리 지금은 한 얼마 때문에 정도 빨라? 되지 않을까 보고 한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몇 미리 빠르 인덕션 모드는 사실은 그냥 프로그램드 스티뮬레이션에서는 인덕션이 거의 안 되는 패턴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클리니컬 캐릭터나 좀 QRS 와이드 된 거나 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뭐 지금 저희 이제 파필라리머스 VT, 파시큘러 VT는 좀 네로우하고 인덕션이 되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램 스티뮬레이션에 근데 이 환자는 그냥 일반 그 프로그램 스티뮬레이션에서 아예 인덕션이 안 돼가지고 이제 피처를 좀 파필라리머스 VT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페퍼리 머슬 VT나 베스큘러 VT나 그 우리가 아는 그 리엔트런트 타입의 LVVT가 있을 수 여기는 한 있지만 얼마 정도 빨라? 페스클에서 시작되는 포컬 VT도 몇 있기 미리 정도 때문에 되냐고 여기가. 선생님 말씀같이 그 페스클에서 오리진하는지 페퍼리 머슬에서 오리진하는지를 보는 것은 뭐 괜찮은 서제션 같은데요. 예. 지금도 PBC가 저렇게 중간에 끼면서 예. VT는 계속 가는 걸로 봐서 포컬 타입의 타키카르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 페퍼리 머슬인지 아니면 그 프로킨지 5에서 오는 건지 페스클에서 오는 건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매핑을 해보는 이상적인 게 양상은 사실 저희가 그냥 리엔트리 패턴인 그 파스큘러 VT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어가지고 환자가 지금도 아이소프로테놀을 주고 베이스라인 하트레이트를 거의 한 120대까지 올린 다음에 인덕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빨라 이쪽은? 그 13일. 그 지금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을 찾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실 파필라리머스 근처가 맞는지가 사실 궁금했고 네. 그 혹시 아이스 이미지 있으십니까? 아이스 이미지 좀 옆에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안 보이는데 자 이제 아니 더 인덕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맵을 넣고 나서 인덕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시스는 그 SL은 익스트라 롱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ILVT나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시술 같으면은 그냥 숏시스 쓰고 하는 네. 경우가 더 많은데 지금 프레셔 타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네. 프레셔 모니터링을 지금 숏시스로 물론 할수 예상하면 이게 프레셔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이 안 돼가지고 예. 근데 이게 되게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니어들도 많이 예. 이런 케이스를 케이스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LV 캐비티가 플로로 이미지나 아이스를 봐서 정확하게 대표인지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예. another reference catheter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캐테터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트랜셉탈하고 트랜스에오릭 어프로치합니다. 이저페릭 빗기는. 예. 그래서 트랜셉탈리 posterior fascicular defusion 해놓고 거기에 예. 리퍼런스를 맞춰서 아이스를 보실 수도 있고 그 아이스 이미지 캐테터가 보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미주인지 라라인지 오리엔테이션 하는 게 어떤 쪽이 훨씬 쉬워요. 프로세스도 빠르고. 그 아이스 이미지 찍은 것 좀 보여줄 수 있어? 사실 이제 아이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 리트로그레이드하게 에올타로 그 멀티 일렉트로드를 넣고 예. 오블레이션을 트랜셉탈로 예, 가신다 그렇죠. 이거죠? 예. 예. 한국에 보여주세요. 뭐 저는 가끔은 그 리트로그레이드를 두 개의 카테터로 하나는 그 멀티 일렉트로드 넣고 오블레이션을 같은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나 더 키워줄 수 이 환자 있어? 리커했으니까 그렇죠. 3D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찾는 거 플러스 아이스 그다음에 멀티 일렉트로드를 하나 예. 해서 이 페시큘라 포텐셜이나 좀 스파이크 지금 상당히 그 예상 외에 다른 그 포텐셜이 보일 가능성이 많은 케이스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잠깐만. 일단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그, LV 엔조나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렇죠. 아이스가 있으면 LV 엔조할 필요가 그 없죠. 근련은 없을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스가 없으면은 특히 뭐 대로 그 3D가 없는 상황에서는 LV 엔조 꼭 하셔야죠. 그 아이스 멀티 일렉트로드는 뭐 처음에 만든 거 쓰죠? 좀 보여줄 수 있어? 저희는 크리스타? 크리스타 아니면은 그 지금 그 4프렌치 멀티리드 재팬 라이프 소프트한 거. 근데 확실히 그 2mm 그럼요. 저 스페이싱이 레졸루션이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링은 1mm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더 넓으면 안 되고. 예. 그래야 일렉트로닉이 샤프하고 굉장히 well defined local potential. 예. 예. 맞습니다. 요번에 캔버디에서 말고 아이스 4개 다 잡은 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그 아이스 이미지 잡을 때 그 갓데도 아니면 P1, P2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거를 좀 그런 키워줄 수 갓데도 있어요. 아니면. 근데 그 프로로 이미지를 너무 저희 작아가지고 지금 내가 보이지가 않아. 미얀마에서 한 케이스는 그냥 저 원래 크리스타. 세팅으로 좀 바꿔줘. 크리스타예요? 예, 크리스타가 그러니까 되도록 크리스타 루이니하게 beautiful. 있지 않으면 same as him we had in Cambodia. 두 오케이. 케이스다. 퍼포먼스 미팅지, IL 미팅지 감별이 정확하게 안 그 아이스 그렇지. 이미지 RV랑 쭉 다 나온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감별하시는 건지. RV랑 LA랑 다 잡은 거. 그래서 아이스를 사실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잡는 게 조금 그거 해가지고 그 VT 할 때 저걸 다 잡거든요. 계속 이게 레프트 메인으로 들어가네. 일단은 요 LV로 먼저 집어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레프트맨 가는 것 같은데 저거. 가슴이 아파? 팩트 오리엔테이션. 잠깐만요. 레프트맨. 지금은요? 지금은? 여자분들 조심해야지. 지금은 괜찮죠. 이게 그냥 넣으면 대부분 이게 레프트 메인으로 먼저 인게이지가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커브도 된 거를 예, 돌려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에서. 예. 그래서 조금 여기 캣터스 사이즈들이 한국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심장이 요게 여기다가 그 조금 해서 조심해야 돼요. EPT는 그래도 훨씬 나은데 이게 벌키해가지고 꼭 이게 느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아마 레프트 코너리 메인인 것 들어가는데. 같은데 두 분들이 지난번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쭤보는데 이제 올드에이지 스트레스 어디가 어프로치할 때 들어가겠죠 뭐. 프리퍼럴 아트리 디즈가 심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에어틱 다이섹션 리스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가이드 와이어는 넘어갔는데 굉장히 일자 같은 데가 많아요. 아파요? 그 사실 괜찮죠? 시스를 아프진 잘 하려고 않죠? 한다는 거예요. 롱 시스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어떤 시스를 쓰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리트로그레이드하게 V로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 아이고. 자꾸만 레프트 메인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프진 않죠? 가슴 아파요? 네. 지금은 괜찮죠. 네. 예. 아, 예. 아트 레벨에서 내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볼륨이 너무 커서. 지금 스탠다드 커브인가요? 어블레이션이? 예, 맞습니다. 그 DF 커브 아마 네. 이게 DF인가? 네, DF 이리게이션이라 커브를 좀 돌려서 이 커브를 조금 넣을 때 다시 돌려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아까는 데카폴라로 넣으셨나요? 아까는 저기 그 데카나브여가지고 그러면 쉽게 이번에 데카나브로 넣으시고요. 데카나브를 시스를 아예 끝까지 넣으세요. 에어틱 밸브를 넘긴 다음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데카나브를 좀 그때도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랩스 메인으로 한 서너 번 들어가가지고 환자가 지금 체스트 페인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래가지고 네, 예. 이 잘못했다. 스파즘도 생기고. 근데 이게 체스 스페인이 계속되면은 인트라 에코로 에어를 보라 그래요. 정보 선생님 예. 보세요. 거기 그 인트라 카레가 에코 있죠?
예, 예. 여기 한번 보여줘봐. 예, 거기 이쪽으로.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캐터터 더 집어넣기 전에 일단 체스트 페인 있으면은 예, 예. 에어타 한번 보세요. 인트라가 예, 예. 에어타가 괜찮은지 세이프티 리즌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여자분이라서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정도 커브로 들어가야 이게 승부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줘, 그거를. 예. 아유, 박현남 선생님이 잘 조언해 주신 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 라이번드 됐나? 네, 지금 와이번들이 생긴 것 같은데 아이스를 저일처럼 하다 보면 와이번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리커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스 캐테터도 자, 어떤 쪽에는 랩트 에이트림에서 하는 것이 더 LD를 다운록하기 때문에 파필레 머스도 더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콤비화를 생각할 필요 하지 말고. 파필라이머스 쪽 지금 보이나? 그리고 또 LVBB 생겼어? RH는 캐테터가 오리엔트 자꾸 바뀌어서 항상 또 조절해야 되는 LVBB 그런 알았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랩트 에이트림에서 트랜스셉터로 그냥 다운록 음. 다운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지금 어디 불편해요? 불편하지는 않죠? 금방 끝날 테니까. 어떻게 선생님 되게 세데이션 하시죠? 풀 세데이션. 그러니까 인덕션 되는 거 관계없이 이런 그럼, 케이스는 풀 세데이션이 좋을 것 같은데. 마취가 백업이 쉽지 않아요. 예? 마취가 백업. 이렇게 잡아줘. 마스크가 이게 백업이 이제- 없어요 지금? 자, 아래요 볼까? 아래요? 아래요. 솔직히 이렇게 파퓰러리 머슬 VT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적으로 세데이션 할 때 하고 아니 위치는 깨워놨을 때 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레이가 뉴스밸러티 아니고 면에서. 있어? 그래, 이제 저쪽 제가 볼 보여줄게. 때는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위치, 아까 이제 박기남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패스큘라냐 파필로마스 VT냐 크리니컬리는 그래도 파필로마스 VT는 메커니즘 와이즈 비교적 포컬하거나 또 non sustain 뭐 상당히 뭐 PVC도 자주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non sustain하게 뭐라고? 없다 하는 형태, 어. 조금 더 와이드한 지금은 그런 경우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 V5, 필라리 4, 5, 머슬 좀 6 보여줄 수 같은 데서 있어? DBS 정확하게. 예. 뭐 이런 패턴들이 좀 지금 몇 미리 정도 돼? 서스테인 안 하면 저는 파피르마스 VT를 레귤레이션. 한번 꼭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포컬한 타입이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서 생기는 또 15mm밖에 안 빨라? 파피르마스 리엔트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어나토미컬리. 그다음에 또 네. 여기는 인텔 파필러리 머슬 BT도 종종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커뮤니케이션 번들 거기서 나오는 BT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다른 캐테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맞아요. 리퍼런스가 되면서 크로스할 수 있으니까 또 LV에 기전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위엔 프런트 넘게. 그렇지. 파필라리 컨택은 하고 왜냐면은 있고. 그 이번에 그 비나마가서 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클래시컬 패시큘러 좀더 밑으로. 케이지가 거의 비슷해. 또 세컨은 지금은 패시큘러 아니야. 바로 옆에서 오더라고. 이니시에이션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은 패시큘러 30mm 포텐셜도 정도 PVC도 아무것도 없어. 부킨지도 안 보여. 어. 근데 그냥 DBS에 여기 그 페이스맵 한번 해봐. 근데 이거는 아무리 미드마켓 계속 들어가나? 아무리 임프레션 조금 해봐. 터미네이션. 행동 발미 아니고 어. 그래서 하이파워로 한참 이 지나고 짤은 재밌네요. 근데 그 타키카르는 한번- 베라프면 센시티브에 클리니컬리 리스폰스 자, 인덕션 됐어. 미드 자, 마이카디움에서 나오는 건데 예, 예. 로컬라이즈 해봐. 돌고 밖으로 엑시트를 때로는 일로도 가고 그렇지, 절로도 그렇지, 가고 그렇지. 이런 케이스들이 꽤 네. 있죠. 그러니까 캐터 점프하면서 어그레션을 근데 이제 아이스 같은 거 보면 파피르마스 근처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이거를 그냥 파피르마스 VT다라고 그렇지. 디파인을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경우가 꽤 있다는 그건 거죠. 어때? 봐봐. 일렉트론은 어떤 팠어도 괜찮지. 여기는 레트게이드 T T가 아니고 저 지금 얼마 정도 빨라 빠르기는? 패시큘러 포텐셜이지. 근데 지금 포텐셜로 저걸 응? 봤잖아요. 비슷하다는 게 무슨 있잖아요. 말이야? 온셋이
그 프리시딩 똑같아? 앞에 그 어. 와이드 컴플렉스 그 네, PI는 얼마 차이 난다고? 그다음에 뒤에 거. 6mm? 네, 6mm 정도. 저게 모양은 똑같아? 페이스맨 모양 뷰언티라고는 뭐 밸리데이션 하기 힘들죠. 만약에 레트로게이드 저게 파시클라리 레트로게이드는 빨라요 저거보다. 똑같아? 늦죠 B보다. 한 몇 컨덕션이 퍼센트 빠른 정도 수준인데. 매치돼? 내가 난- 보기에는 그래? 저거 그들이 어. 빠를 것 같아. 아티백 같은데 난. 모션 아티백 같은데. 이게 파시클라 포텐셜 지금 나왔었잖아 금방. 어. 봤어? 아, 지금. 와이드 휴즈 포텐셜. 얼마? 93%. 93%. 지금 팟선은 한 93% 정도 이쪽에 되고 PPI는 한 6mm 네, 정도 6mm.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제 포텐셜 나온다 정션에. 그지 봤지? 그 포텐셜 환자분이 와이드 좀 컴플렉스. 힘들어해가지고 더 계속 스터디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파시클라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그 저희 그래 이거. 그 에블레이션은 일단 시작은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 풀 세데이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봐 지금 와우. 포텐셜 봐봐. 파시클라 포텐셜. That's very impressive. 예. 파시클라 어? 포텐셜 같이 보이잖아. 그죠? 예. 그 포텐셜. 이 포텐셜 여기 한번 페이싱 해봐. 페이스맨. 모양이 바뀌었어. 근데 터키 사이클링스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QRS가. 예. 저희 근데 지금 카드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프리 포텐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데. 파퓰러리머스 페이싱 해봐. 아마 PPI 제복에. 있을 필요는 없지? 없죠. 그렇지. 뭐야? 모르겠네. 네. 그 포텐셜 맞아. 파시클라 포텐셜 아니야 저 앞에 있는 거. 82% 모양은 지난번랑 매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블레이션 포텐셜은 괜찮으니까. 근데 이게 파필라리 머슬에서는 여기는 떨어져 있잖아. 어? 이건 파시클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파시클 쪽에 가까이 가 있고, 네. 자, 다시 파필라리, 이쪽은 파서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파필라리 머슬, 그러니까 파시클 포텐셜은 잘 보이는데, 빠르지 몰라요. 제가 않아? 페시킬라를 의심하면 페이스 매핑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응? 카테터 넣어주기 뺏겼다. Right. 봐야지. 오케이? 정보 선생님 아까 엔트리먼트가 된 거죠? 엔트리먼 못 봤는데. 멘트는 어떻게 어디가 더 빠르다고? 계속 바뀌는데 무슨 멘트? 아직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안 해봤죠.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오버드라이브 아까 했는데, 페이스맵 했지. PPI가 아까 이쪽 파필라리 쪽은 한 6mm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엔트런 타입. 자, 이쪽은 어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서라운딩 그 토끼지랑 다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지질려면 26분이지. 그냥 뒤졌다가 저는 그냥 파필라리 머슬 VT로 생각하고 여기 근처부터 치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환자가 힘들어해가지고 자, 35와트로 지금 보면은 지금 S 웨이브가 그 샤프 포텐셜 아파요? 나왔잖아요. 봤어? 많이 아파? 그 샤프 포텐셜은 지금 인사이드 QRS거든. 저거 이 스프레일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아이소프로테놀이. 네, 맞습니다. 컨택 포스가 많이 높아요. 자, 아래요 한번 볼까? 아래요. 여기 그저 여기 조금 갖다 빼야 되겠다. 저거. 166이 한 어, 20 정도 한 됐거든요. 2천 정도 더 주자. 네, 2천 드리겠습니다. 그 파펠라마스 지금 포스를 저거 싹 있죠. 꼈다 저거. 저 여기 잘못하면 보여줘봐. 스팀팝 생기면 뚫려. 갖다 살짝 빼고 쥐어들. 지금은 어때? 위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13mm밖에 안 빨라? 17에서 20 왔다 갔다 해. 앞쪽이 좀 더 빨라? 알았어. 살짝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거. 알았어. 지금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예? 많이 아파요, 가슴이? 33세. 이 스프레이 좀 끊어. 여자분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다음에 저 어? 여기 음악 좀 끄고 살짝 환자 보고. 자, 인덕션은 터미네이션 빨리 시켜주지 뭐. 터미네이션 시켜.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자, 지금은 가슴 어때요? 아파요?
지금은 morphology. 괜찮아졌어요? 다시 인덕션 줬어. 인덕션 쉽게 되네. 네, 저 리언트랑 인덕션이 지금은 두 디스플레이 커플에다 아직 바뀐 거 들어있어가지고요. 보면은 리얼타임 BT야 이거. 그거 아니? 왜냐면 그 엑스트라 지물로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이럴 때 그 페이션트가 이렇게 체스트 페인으로 컴플레인 한다. 이럴 때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세데이션 합니다. 뭐, 네, 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매핑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세데이션, 세데이션 하시기 전에 에어타 이런 거 다 어. 자세히 보고 일단 메커니컬 트라우마가 있나 없나 보시고. 지금은 퍼슨 체스트 페인이라는 게 사실 세데이션 하기 전에는 완전 세이피아 세데이션 하면 심통이 없어지는 오르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스가 있는데 아이스가 다 한번 다 궁금하고 일단 서서 좀 리그룹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PVC 어블레이션 할 때도 세데이션 피나요? 딥 세데이션? 지금은 그래서 이제 걱정한 건 PVC 서프레션이 될까봐 제가 걱정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서스테이빌리티야 뭐 환자 체스트 페인 있나 한번 봐볼 수 있어? 그러니까 자주 베이스라인이 많이 나올 때는 뭐 그렇지만 잘 안 나올 때는 우리가 온갖 매뉴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PVC 트라우마 봤어? 여기는 어떠니 지금? 이게 저 복권 아니야 이거? That's not chance. 8mm? 네. 힘들대? 지금 시스가 빠져 있어요. 디센딩이 어떻게 있죠? 저기 아세니 오래됐어. 콜브 노베. 그렇죠? 지금은 음, 8mm. 진짜 피스를 조금 올려보고 몰라요. 저는 이게 3D가 이때 그냥 3D면 안 돼, 이거는. 별로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리퍼런스 갖다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없으면 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일단 보여야 내 갖다 어디 움직이는지 봐야 뭐 하는 거지. 3D가 뭐 작년에 유펜에서 나온 그 파플레머스 비티 어블레이션 그 서머리한 데이터를 보면은 50% 이상이 샴푸나 팁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일 여기는 문제가 어때? 스타빌리티. 스테이블리티가 제일 문제인데 그 스테이블리티를 유지하는 15mm. 게 있으면 좀 8 정도고. 오케이. 해야 되는 아이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스가. 그리고 발별 맛을 베이스라고 막 열심히 뭐 결국은 그래도 하여튼 매핑이 중요하고 또 발별 마술이라는 게 여기가 굉장히 몇 미리 정도 브로드 빨라지지? 하잖아요. 때로는 뭐 듀얼 뭐 더블 헤드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이스로 잘 좀 아나토미컬리 디터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그 이 아이스 이미지 좀 inferior 드릴 or 수 so-called 있나? posterior papillary muscle의 경우는 트랜셉터를 어프로치 하게 되면은 디플렉티브 시스 쓰시면은 안테로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에이펙스에서 돌려서 그렇게해서 천천히 커브 파필라리 대신 머슬이 보이나? 그 캐터 때는 소프트 커브, 소프트 캐터를 써야 돼요. 이런 저 이리게이션 하이 저 갖다가는 스티프에서 돌지도 않고 어떤 건지 좀 붙이려고. 그냥 이리게이션 셀시우스. 그럼 그걸로 쓰면서 어떤 적인 캐터도 팁을 좀 구부려야 돼 샤프트를 돌기 쉽게. 그래서 천천히 밀어넣으면은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그 파펠러 머슬 이렇게 얹히는 그런 기분이 돼요. 그건 인피리어 마진은 게 잘 되지만은 수페리어 마진 그 웨지 된대. 지금 거기는 가슴 그냥 할수 아프고 있게 그런 거 다이렉트 어떤지 좀 어프로치예요. 한번 확인 좀 해봐.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파펠러 머슬 인피리어 어블레이션 한다 그러면 트랜스셉터 어프로치 프리퍼하고 안테리어 한다 그러면 에어르티아가 조금 더 낫고 어프로치하기가. 안테로라테랄 파피럴 마스는 트랜스셉터는 좋은데, 그죠? 아니, 밑에. 그러니까 안테로라테랄,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인피리어 때는 다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트랜스셉터가. 그래서 그런 거. 선생님 지금 어블레이션 하고 계실 때 파워랑 프로랑 이런 거 좀 알려주십시오. 프로파일을. 저희 박혜남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뭐라고? 지금 오블레이션 하고 있다고? 예예. 아, 하고 있어요? 지금 파워하고 그다음에 이리게이션 파워는 파워하고 35, 컨택 콜스 이런 거 좀 알려주십시오. 35로 하고 있습니다. 35. 35와트. 예, 35와트고
그 환자분이 세데이션을 안 하고 하는 상태라 지금 되게 그 인덕션을 베이스라인에 인덕션이 안 돼가지고 한 30분 넘게 인덕션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더 스터디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나 뭐 다른 기준으로는 이쪽이 지금 제일 빠른 걸로 돼 있어가지고 에블레이션 시작은 했습니다. 다행히 에블레이션 하고 터미네이션은 됐는데 요 근처 일단 저는 파필라리 머슬 VT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 에블레이션 하고 나서요 다시 인덕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파필라리 머슬 VT 어블레이션 할 때 아이스를 쓰는 게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긴 한데요. 예예. 보면은 저렇게 2D 이미지에서 박희남 교수님 잘 안 들립니다. 저희 소리가. 미안합니다. 파필라리 머슬이 워낙 복잡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아이스에서 2D 이미지를 보면서 볼 때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구별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돌려서 보는 게 적절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코멘트할 능력이 안 돼서. 혹시 황 선생님. 지금 보시면은 에블레이션 하면서 이제 이리테이션 때문에 비슷한 모양 타키카디안 계속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고 황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려서 해야 될지. 저희 경험으로는 첫 번째 어블레이션 할 때 PBC에 나오는 모르폴로지가 any prediction of success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코멘트드리고 왜냐면 그 부분은 굉장히 irritable area에서 지지면은 웬만하게는 PBC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또 페이스맵이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도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컨택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이제 보통 지금 어블레이션 하는 사이트를 저희들은 트랜스셉터로 내려오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터터가 일단 직접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 방향성을 갖다가 절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탈 캐터터를 꼭 집어넣어요. 이저페리기티는. 그래야만 내가 이게 오른쪽 갔는지 왼쪽 갔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다면은 파펠리 머슬이 아주 크신 분은 저희들이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캐터 넘어가는 거. 아니면 캐터 무브먼트 잘 안 되거나 웨이즈 되거나. 해파리는 다시. 저는 파펠리 머슬이 보통 사이즈나 조그만 환자분들은 못 느껴요. 그거를. 이게 어디 가는지 몰라. 그래서 에코는 인트라카드 모양은 에코는 똑같니? 저희는 보여주는 게 지금 트랜스셉터를 보기 때문에 내려다 보니까 그게 저 잘 보여요. 사실. 왜냐 라디에이터에서 보면은 파펠리 머슬을 오블릭하게 보기 때문에 카테터가 out of phase. You cannot see whole length of catheter. 하지만 중요한 거는 TV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블레이션 TV. 그거를 보시려고 그러시면은 RV 하지 마시고 트랜스셉터를 해서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 스테빌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블레이션 하기도 쉽고. 베이잘 쪽으로. 그러니까 멀티렉트로 캐테터를 단순히 매핑 목적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LV 캐비티가 이렇게 둥글하기 때문에 솔직히 2D 이미지만 보고는 이게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 그렇지만은 포스처럴 파시클은 우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이너스틱 되고 저는 제 경우는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 프리스가 짧아지고. 네. 실제로 패스큘라비티인데도 아이스를 들다 보니까 꼭 파필러리 머슬에 얹혀 있는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타겟 사이트가 굉장히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파펠리 머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진단을 내지만은 EKG 모르폴로지 언론 어떤 적인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도 오버랩되는 게 많아요. 저희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파시큘러 비틴지하고 들어갔는데 파필라리 머슬 같아. 매핑을 해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파필라리 머슬인지 아닌지는 일단 파시큘러 캐터터나 무슨 캐터터가 있어야 그걸 얘기를 하지 아무도 없는데 뭘 리퍼런스에서 얘기를 해. 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지금 이번에 미야마 가서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EKG 몰파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파시큘러 비트라고 진단을 해서 왔는데 하나는 truly posterior fascicular vit예요. 다른 케이스는 근데 힘들어하니? 파시큘러 포텐셜이 없어. 타겟 사이트가. 보다 한 5m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파시큘러 캐터터에서. 그래서 지졌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어떤 게 힘들어요? 아파요? 완전하게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지금은요? 데피니션도 클리어하지 않고. 지금은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지금 이 케이지 봐봐. 저 second potential. 뭐라고 봐? P2야 저게? P1이야 저게? 아티팩트지. 그러니까 아티팩트가 너무 많아. LV는. 코어디스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 구조물이요. 그래서 캐타터를 건드리면서 생기는 이런 뭐라 그럴까 아티팩트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더 파스큘러 포텐셜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또 아티팩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리커멘드 하고 싶은 건 주니어들 하실 적에 꼭 리퍼런스 캐타를 넣으세요. 포스를 파스큘에. 그 금방 빨리 리커링하고 쉽고 트랜스요리가서 그냥 에이펙스 갔다가 포스를 클럭 조금 하시면서 빼시면 포스 파스가 딱 보입니다. 이게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저렇게 브로드한 그 시그널은 아티팩이라는 거 금방 눈치채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진짜 P1 포텐셜 같이 아주 샤프한 이게 아티팩이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콜디스 있어서 오는 겁니다. 콜디스. 결국은 QRS하고 인터벌이 일정하냐 그걸로 일정하게 일정하지만은 시그널 퀄리티가 파티큘러 이런 경우는 하이 프리퀀시가 도미넌하고 이 아티팩트는 미드라면 로우 프리퀀시가 많이 도미넌. 아파요? 아파요. 세데이션을 좀 더 많이 하고 할 걸 그랬습니다. 정보영 선생님 지금 어디를 어떻게 어블레이션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블레이션 끝난 거예요? 에블레이션은 지금 파필라리 머슬 쪽 근처 하고요. 그 앞쪽에 그 계속 그 황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시클 포텐셜들 약간 보이는 데도 있어가지고 앞쪽도 일단은 에블레이션을 했고요. 사실 파필라리 머슬 근처 베이스 쪽을 조금 더 에블레이션 하고 싶은데 아까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는 지금 파필라리 머슬 베이스에서 좀 약간 에이펙스 쪽이라서 근데 그쪽이 금방 하나 TBC 나왔죠. 예, 전에 보니까 파스큘러 포텐셜이 필시되는 것들이 가끔 보이는데 예. EKG 몰폴로지가 한번 컴페어 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한번 컴페어 한번 해보지 그래 모양을. 계속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네. 여기 지금 건들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캐터터가 언스테이블 해가지고 그래서 롱 캐터터가 필요한 것이 앵커링이 잘 되고 딱 붙기 때문에 그래서 리퍼런스 캐터가 필요한 거예요. LV는 없었다가 헤매요 그냥 들어가서. 레퍼런스 저는 아까 넣을 거를 안 넣는 게 트랜스에어틱으로 카타타 리플레이스 할 때 체인지 할 때 그 오프레벨 유지지만은 엑스트라 롱 시스를 에어틱 밸브 넘겨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컨택이 안 좋을 때도 가끔은 많이 시스를 아파하죠? 깊이 집어넣고 많이 서포트 아파? 받으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앵커링이 스테이블하고.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 캐터터가 에어를 컨트랙션 하기 때문에 프록시멀 샤프트는 계속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TV 앵커링이 잘 안 되면 얘가 움직이면서 이 EGM이 잘 안 보여요. 그 스몰 소프트 캐터터들이 잘 되는 이유는 컴플라이언스가 좋으니까 이게 움직이잖아. 이게 해도 열타 발브가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스티프한 캐터도 움직이고. 파필라리 쪽보다는 좀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소프트 프렌치 소프트 캐터터가 소프트하고 이제 한번 레이트 아메리카고 볼수 있어? less physically 저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금 화면 VT 오퍼레이션 할 때 지금 화면에 구성을 말씀드리면 원 ABF가 있는 건 괜찮고 근데 V1에서 V3까지만 있고 그 V6가 없기 때문에 혹시 V6를 하나 띄워 놓으시면 몰폴로지가 비슷한지 아예 다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어지간하면 열두리들 다 떠 있는 게 몰폴로지를 빨리 보는데 왜 열두리들을 다 안 띄워주지 우리 그 EKG에 저희가 보통 열두리들 다 띄워놓고 하는데 김영훈 선생님, 파필라리머스 VT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뺑 돌아가면 서컴프런셜 오블레이션 한 경우도 있는데 혹시 에피카디아 오블레이션 한 경험이 없으신지 아니면은 또 크라이오 카테타 사용한 경험. 근데 그렇게 서컴프레셔하게 어블레이션을 해야 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얼리스트 포인트를 못 찾아서 결국은 원더링 하는 거죠. 그리고 어블레이션 한번 하고 나서 이쪽으로 다른 데로 자꾸만 엑시트 하는 거죠. 이게 한번 네, 인덕션 모폴로지가 다시 한번 조금씩 해볼까? 바뀌잖아요. 아이소포 좀 하고 그래서 그 진짜 파퓰러 많이 마스의 힘들어요, 베이스를 이렇게 서컴프레셔하게 요거 한다라기보다는 아이스를 잘 봐서 그 TV라든지 치료 또는 한번 다 뭐 다른 끝나서 코드하고 약 연결되는 다시 한번 주고 스트럭처를 유발해 볼 괜찮은지 테니까
지금 많이 오히려 나는 그런 너무 힘들어? 쪽을 디파인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없이 그거 조금만 참아봐요. 베이스를 네. 쭉 돌린다? 아, 그러니까 어블레이션보다는 쉽게 말하면 어블레이션 매핑 한다는 소리인데 그거보다는 음. 내가 보기에는 그 안에 찾아서 포텐셜이 없다. 에피카를 컨시더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에피카디움 존 밀러가 한 케이스인데 파필러 마슬 비트인데 왔는데 링도카리면 아무리 늦어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반을 매핑했는데 그때 이제 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 LV 엔저도 찍고 다 찍었어. 그런데 에피카리움에 딱 들어갔더니 파필러 마슬 가서 범 봤더니 없어지더라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2번 지지고 끝냈어요. 그 환자 팔로업 앤드 리커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피지올로지가 우리가 fully understand 못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에피카리움까지 퍼킨즈 파이버 뭐 이런 것들이 인버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푸킨지에 대해서 많은 그 컨셉이 물론 서브엔도카리아 페네트레이션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마카리아 티크너스도 베리하고 LB는 어떤 파피릴 머슬은 뭐 그 넥스가 굉장히 얇다 그러면 파피릴 머슬이 에피카리에 들어갈 찬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프라이머리 이디오패딕 VF 환자들 저희가 보기에는 그 3D 어렵지 않고 봐요. 그 저기 푸킨지 뭐냐 네트워크. 그리고 그 케이스가 그러면 그 에피카디움에 뭐 불켄지 포텐셜 같은 게 있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범 뺐는데 시그널이 샵 선택되고 포텐셜이 있어? 프리시됐어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EGM이 와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생각보다 음. 샵 포텐셜하고 이 로컬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 길 줄 알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게 혹시 과연 푸킨지 네트워크 같은 것이 서브에프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냐. 원래는 그 에피카디움에 불켄지가 없는 건데 그치. 파피릴 마슬 에어리어가 사실은 그런 불켄지 포텐셜이 디스컨티뉴어스 하니까 그렇지. 그죠? 그게 이 소urce 싱크 이런 거로 보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리엔트리나 로컬 리엔트리면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는 Right. 포텐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덕션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다시. 그리고 또, 에피카디움 예. 야, 그건 굉장히 인터레스트한 그다음에 케이스. 레이트 좀더 올라가면 하자. 보면은 그 부분에 사람 트라베큘레이션이 떨어졌네. 보편적으로 많은 편이거든. 딴 데보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조금 깊은 있다가 게 조금 있다 하자. 잠깐만. 아까 그 저기 저 포스터사플라 캐터터 웨지한데 거기는 진짜 벤트컬이 굉장히 얇아져요. 제가 한번 거기 뚫어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들여다봤더니 진짜 뭐 페이퍼tin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분명히 에피카를 사람 떨어졌다. 음. 괜찮아? 사람은 서브 엔도카디움에 깔려 있지만 돼지가 서브 에피카디움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지. 있는데 워낙 월이 띵한 사람들은 IV를 좀 거기까지 주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지. 말씀. 그 이유지. 그래서 파펠리 머슬이 BF 인버브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 예전에 파필라리마슬은 엔드 아트리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지면 떨어져 나간다고 예. 겁을 많이 주셨는데 얼마까지 지져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여기에 들어갈 수 경험하고 그 있지 케이스 않을까? 리포트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팁을 지진 사람들이 거의 다. 팁을 많이 지진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total flame multiple valve가 아니고 partial flame. 그냥 part of borders가 날아간 거예요.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리게이션 캐테터는 그 파이브러리 티슈라도 번합니다. 그냥 쿨링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스프레이는 에어릭 바브도 다시 뚫리고 달았나? 이런 찬스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특히 에어릭 커스피드 어블레이션 위에서 할 적에 꼭 에코 보고 가야지 괜히 홀 만들어 놨다가는 AI 커스피드 AI가 생겨. 리플렛 AI가 아니고 그건 수술해야 돼요. 그 안 내면 환자 나중에 할 fellow 시리어스하게 돼요. 정보영 선생님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에블레이션 그 파필라리 머슬 근처랑 저기 약간 에이펙스 쪽에 그 파스큘러 포텐셜 나오는 데까지는 에블레이션은 다 했고요. 그 환자가 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근데 그 세데이션을 좀 더 세게 했을 거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막 지금 약간 울고 있어가지고 환자가 지금 그- 나오는 PVC는 지금 아마 카테타예요? 카테타가 이리테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카테타 같습니다. 지금 아닌가?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아이소프로테놀을 다시 주고 인덕션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10시까지가 저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센터로 옮겨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인덕션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퓨전 비슷한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cat도 아닌 것 같아. 그 좀- 타임이 다 틀려 지금. 지금 나오는 PVC. 네, 타임이 다 틀려. 샤워 이 포텐셜이 카테타를 지금 그 유니폴라리즘도 일단은 저 저쪽에 오블레이션 프록시말에 상당히 샤프한 포텐셜, 포텐셜 그렇죠. 잘 보이고 그렇죠.
지금 거기 그 인덕션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지금?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이게 포텐셜을 보면은 프록시마 일렉트로드가 조금 더 푸킨지 포텐셜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예, 그리고 파펠라리 머슬 쪽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기 인덕션 한번 해볼까? 아까 인덕션 됐던 걸로. 앞으로 이 저 조금만 더 그 이런 확인해 볼 케이스들을 테니까. 아바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아나토미도 그렇고 포텐셜도 그렇고 디파인을 그렇지. 해야 돼. 하고 오블레이션을. 근데 이제 또 지금 뭐야? 페이싱? 비트 인덕션 됐잖아. 되나요? 비트 페이싱에서 그래. 인덕션. 이 리엔트리가 이거. 지금 이거 인덕션이 아니에요? 다시 돼가지고 예, 인덕션 됐어요. 예, 똑같 아니에요. looks like a 그 re-entry. 멀티 일렉트로드 매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볼 예. 때는 그것만으로는 어블레이션만으로는 예. 상당히 예. 이런 어블레이션 때 선생님은 항상 유니폴라 같이 보시죠? 그러면 네. 율리폴라 보고 율리폴은 적어도 2 채널. 디지털하고 세컨드 엘렉트 1, 2 이쪽은 어때? 그렇죠. 다이렉셔널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암플리튜드 컴페어야 되고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특히 또 캐터털이나 아니냐 금방 알아내고 율리폴라면 여기는 요번에 어디가 빠르지 않아? 제기피에 아주 그 펄킨즈 릴레이티드 타키카드에 대해서 리뷰 아티클 좋은 게 나왔던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케이스하고는 상관없지만은 VF 어블레이션도 이런 펄킨즈 네트워크 프로닝에 대해서 그치. 그 많이 커멘트, 아파요? 그 프로닝이라는 개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박기남 선생님께서 저보고 물어보시는 게 프라이머리 VF 어블레이션 할 적에 푸킨지를 프루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이디오패릭 그래서 끊자. VF 어블레이션 할 적에 보시면은 보통 포컬 어블레이션을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한 3-4번 어블레이션 하고 아웃플로찰 같은 경우는 옛날 페이퍼 보시면은 뭐 멀티센터, 멀티내셔널 스터디 보면은 미셸이랑 이제 일본 애들 많이 썼는데 근데 지금은 그 이디오패릭 VF를 매핑해 보시면은 멀티렉터 특히 그리드나 이런 걸로 해 보시면은 푸킨지 리엔트리가 엄청 프리시드합니다. 포컬 VF 생길 때까지 그 에어리어에 생기는 푸킨지 포텐셜을 다 지지는 게 프루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푸킨지 아닐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역을. 오케이? 있는 것마다 다 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재발해요. 지금은 저희 경험으로. 그 밤. yes. 어, 그런데 그 에어리어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넓지 않아요. 다행히도 한 5mm에서 15mm 왔다 갔다 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또 얼마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드를 묵으면서 매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푸킨지가 재밌는 게 브레이크업 하는 푸킨지 파이버가 있고 브레이크 안 하는 푸킨지 파이버가 있어요. 그거를 잘 태깅해서 찾아서 지져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매핑하는 게 오래 걸리고 어블레이션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리전이 3mm, 4mm 크리에이션 하니까 어떤 거는 푸킨지 2개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HD 어때요? 그리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없으면 못해요. 그 그냥- 옛날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걸 보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네. 특히 이저패릭 BF는 지금 뉴 개념이야, 뉴 컨셉. 근데 그건 어때요? 리드미아는? 아래요. 고라이언은 지금 벤축에서 저희들은 잘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단 LB에 들어가면은 그 수조들을 많이 열 수가 없어요. 많이 열었다가 감았다가는 코를 잡고 난리쳐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고 어디 두 번째는 믿으면 굉장히 스티프하기 때문에 타키카를 다 펌프에서 터미네이션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몇 번 그 페인풀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근데 DT, 이저패릭 DT 이런 건 다 그리드로 그리드로. 네, 멀티 일렉트로 아니면 그리드 맵. 그래서 이스키믹 그 카르마 아파트 뭐 이런 거 원래 할 적에 확실히 그리드가 훨씬 더 많이 섭합니다. 힘들어요? 네. 커뮤니케이션 해라. 옥타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했어요? 옥타레이는 저는 옥타레이를 personally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엘렉트로 인텔렉트 스페이스가 자꾸 배려하기 때문에 이 컨덕션 밸런스를 칼큘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스테이블 하다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 펜타레이보다 옥타레이가 훨씬 나아요. That's a sure. 그렇지만은 옥타레이 자체가 이제 이 캐터타가 스프레드가 정확하게 되면 모르는데 항상 이렇게 벤치 이렇게 몰려다니는 왔다 경향이 갔다 있어가지고 하고. 네. 네. 아, 그리고 다시. 옥타레이는 또 한꺼번에 다 모이면 시그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리드미아는 특히 apical VT 어블레이션 하려고 에이펙스 깊이 놓으면은 어떤 적에는 magnetic field의 outer limit 이 점이 아니고 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어졌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특히 에피카리얼 에이펙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카리얼 매핑한 데는 특히 그리드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엘렉트로아메릭하고 그렇죠. 소프트하고 네. 근데 엔도카디알 그 불킨지 포텐셜 가이디드 VF 어블레이션 때도 네? 그리드가 그러면 유용할 것 제일 같아요. 유용했어요. 예. 네. 우리 경험으로는 뭐 진짜 그리드가 그것 때문에 많은 프라이머리 BF를 많이 배웠어요. 아래요 한번 볼까? 네, 아래요. 지금 뭐 매핑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포지션 다시 하고 매핑 지금 지금 샤 포텐셜 하나 보기 싶었는데 포텐셜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모르겠어요. 좀 샤프한 데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지금 프리시드 하는데 아주 프리시드 안 하는 그냥 right on time. 자, 여기 파퓰러 머스 퓨전. 근처인가? 이쪽에? 앞에 조그만 포텐셜 하나 보긴 보이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샤. 지금 우리 저 어, 패널로 우리 오세일 선생님도 계신데 이쪽으로? 한성선에 계시고. 한성우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일 선생님, 박희남 선생님, 오세일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강 선생님께 질문 있습니다. 저한테요? 여기. 네, 예.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럼요. 예. 앞에서 이 나오는 환자가 이제 포컬이 한숨만 아니고 해요? 리엔트리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첫 번째 모양은 똑같나? 예. 첫 번째 아까 정본 선생님 말씀하시기는 인덕션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퍼스큘라비티도 어떤 적인 인덕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케이스를 쭉 보시면은 타키카르의 이니시에이션 메커니즘이 PBC 두 개가 나오다 BT가 생긴데 BT 몰폴의 PBC가 확실히 틀리죠. 그거 무슨 소리냐면 트리거 액티비티보다는 저는 리엔트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페이싱 인덕션 하잖아요. 엑스트라 스티뮬러로. 인덕션이 릴라이브하게 되잖아요. 되게 포컬 B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릴라이브 인덕션이 잘 안 되네요. 제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페이싱 많이 하고 텐션은 되게 스포트는 좋은데. PBC 트리거 여기 메커니즘이 페이싱 한번 해볼까? 트리거는 있는데 어. 수스테인 모노모피 벤츠가 타키카리 메커니즘은 리엔트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프하고 그리고 두 아까 번째, 한성 선생 말씀하셨는데 매치되는 거. 타키카리 중에 PBC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토매틱 비트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재봐야 돼요. 그게 리셋이 됐나 안 되나. 제 눈에 보니까 리셋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스테인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엔트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저치한 게 멀티렉터 캐터터를 집어넣고 메커니즘을 좀 보자. 이제 그래서 서저치한 거고. 그래서 이 케이스 결론은 여기 파퓰러리 머슬 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왜냐면 아까 코멘트 때도 잠깐 언급은 됐었는데 저희 경우도 보면은 이제 심전도나 뭐 이런 거 봐서는 파퓰러리 머슬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또 파퓰러리 머슬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패시큘러 VT처럼 보였는데 들어가서 보면 파퓰러리 머슬 오리진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환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파퓰러리 머슬 밑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저는 우리는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립니다, 지금. 한번 해봐. 왜냐면은 에비던스 베이스 지금 그 어블레이션 EGM도 그렇고 매핑 데이터도 그렇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그 파퓰러리 머슬이라고 생각 안 해요. 81%. 왜냐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같이 오버랩하는 클리니컬 피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리더십에서 리포트하는 것 같이 뭐 그렇게 블랙 앤 화이트면 저희들이 이런 거 디스커션 안 하죠. 근데 한번 보면은 뭐 저도 지금 뭐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가서도 모양 이 보고 케이지가 퍼스큘라비티 똑같이 두가 비슷한 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트루리 퍼스큘라비티였고 페이싱 하나는 같은 아니었어요. 베라파민 센시티브 마이카르다비티였어요. 불키지 포텐셜도 없었어요 그 케이스. 그게 이제 그 지금 많이 델란부가 흔들어요? 벨라신하고 디베이트하는 그 케이스들이죠. 왜냐 어? 옛날에 그 델란부가 그 우리가 대만 힘든지 분이 좀 물어봐. 시카고에서 EP 하시면서 이디오패릭 비티를 어블레이션 했는데 베라파민 센시티브 들어가서 매핑하고 어블레이션 했는데 불키지 포텐셜 nothing, no potential. He showed a case. 그 반면에 벨라신 디베이트 he showed the 불키지 potential preceding 30 to 40 millisecond ablation site. 아직도 디베이트 되는 20년이 넘어 30년 넘었나? 많이 아파요? 그거 아직도 디베이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EKG 몰폴로지는 서스펙트 하겠지만 서제티브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디오패딕 BT 저는 그래서 꼭 멀티레 캐테터 포스터파스 여기 왜 합니다. 그다음에 버블이 나와? 그렇지 않다면 너무 어디서 컨퓨즈 버블이 나와? 돼가지고 끝에서? 괜히 이렇게 잠깐만. 그냥 여기저기 잠깐만. 하다가 카테타 케이스 페일하는 경우도 많고 뺄게. 그래서 that's what 그럼 I would 아파요? tell juniors. 어디가 아파요? 대답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리가 쭉 빼고. 그래서 저는 그 3D 매핑을 이런 데 쓰는 뭐 음. 그런 거에 보면 이렇게 ventricular earliest activation 우리 대부분 그 액티베이션 타임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트리가 하나 뭐 애드온 하면 그러니까 앞에 펄킨지 파이버가 있는 곳에 그냥 아나토미컬 태깅을 하고 그래서 그 주위를 매핑하다가 P1이 보이는 사이트는 또 다른 태깅을 하고 그러면 매핑을 하다 보면 교수님 말씀같이 멀티 일렉트로드를 안 넣는 경우에 그냥 지금 이렇게 싱글 카테터로 매핑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노테이션을 따로따로 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유추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네, 저희도 이런 경우에 이제 퍼킨즈 포텐셜 보이는 부위 다 따로 태깅해 놓고요. 그다음에 파필러리 머슬 비트가 의심이 된다면 이제 아이스로 여러 각도에서 파필러리 머슬 그 영상을 따서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은 그 LV 안에다 카테터를 여러 개 안 넣어도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 잡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케이스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개명대에서 다음 그렇게 하십시오. 케이스가 준비되고 있어서 다음 잠시 갔다가 다녀와서 다시 랩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깊어서 레프트 번들 생겼어요. 예. 그래요? 앞서 그 김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태현 환자 쌤. 세데이션이나 저기 황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저기 LV에 좀 에디셔널한 카테타를 넣는 거가 아무튼 좀 아쉬운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좀 사실 좀 빨리 끝날 줄 알고 근데 처음에 인덕션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저기 생각보다 좀 시술이 좀 늦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거 이후로 그 파피나리 머슬을 그냥 다 둘러가지고 다 에블레이션을 다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이후로 인덕션은 마지막 파이널만 인덕션을 했고 그 파필라리 머슬 빙 둘러서 한 바퀴 다 돌리고 사실 그 앞에 조금씩 펄킨즈 포텐셜 의심되는 그런 부위들도 일단은 다 에블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고 나서 이제 아이소프로텐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페이싱 프로토콜 했는데 다행히 인덕션은 안 돼가지고 시술은 종료를 했고요. 그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경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혹시 뭐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사실 그 황준 선생님 말씀했던 그 부분이 제일 아쉽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카테타를 하나를 좀 더 넣어가지고 메커니즘을 좀 더 정확하게 봤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일렉트로그램이 사이너스 때 펄킨지 같은 게 보이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네. 파피라리 머슬을 다 돌린 다음에 그 음. 앞쪽에 약간 펄킨제 보이는 그런 부위도 조금 더 에디셔널하게 터치를 좀 했습니다. 그 어차피 가까운 위치여가지고 그리고 네. 맞아요. 앞서 언급한 대로 메커니즘을 제가 정확하게 뭐 디파인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한번 인덕션을 더 하고 싶었는데 환자가 그 세데이션 문제 때문에 시술 시간이 젊은 여자여서 그런지 한 2시간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바로 카테타 앞에 바로 이어서 그냥 펄킨저 포텐셜 보이는 부분만 좀 터치를 다 해놓고 다행히 끝나고는 뭐 지금 인덕션은 안 돼가지고 그냥 시술은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펄킨제 롤을 좀 네. 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 케이스가. 예. 근데 그 EGM 그 사이너스 위에 보시면은 그 예. 포텐셜이 예. 정상적인 포킨지보다 조금 더 굵죠. EGM이 좀 굵죠. 그래서 아마 예. 터미널 파스클이 아닌가. 음. 그리고 그 PVC 나오실 때 보시면은 굉장히 컴플렉스 예. 프래그먼스구나. 네. 포킨지 원래 저렇게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게 터미널 파스클 같아요. 지금 주시는 게. 뭐 음. 좌우간에 인덕션 안 됐으면 좋죠. 뭐 예. 하면 예.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 아쉬운 점은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니드 케이스였는데 제가 좀 지난번에 사실
조금 빨리 끝나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카테타를 좀 네. 예. 좀 라이브여서 좀 디스커션을 할 수 있게 좀 그 환자를 좀 마취를 하고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예.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저희 엄재성 교수가 또 케이스 있습니다.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11살 남자아이고 팔피테이션 있어서 내원했고요. 심전도상에서는 이제 홀터와 그 웨어러블 ECG 등을 통해서 심전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네로큐어레스 타키카디아로 생각이 되는 이제 그런 타키카디아가 매우 자주 있었고 뭐 환자는 이제 비스프롤롤 등의 베타블로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 지속이 됐습니다. 심초 음파상에서는 이젝션 프랙션 67% 노멀하트를 보이고 있었고 체스트 엑스레이 보시면 카디오메갈리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환자의 그 타키카디아는 좀 길게 지속되진 않고 짧게 여러 번 있는 형태이고요. 12리드 심전도에서는 스킹이 이 정도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불과 한 8피트 정도 되는 이제 타키카디아였고, 리드 2에서는 이제 포지티브 P 웨이브를 보이고 있고, AVF에서 네거티브 P를 보이고 있습니다. AVL에서도 포지티브, AVR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소 또는 네거티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홀터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잡힌 이제 이 타키카디아를 보시면은 역시 길게 지속되진 않고 불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속이 되고 하루에 많이 나오면 97 에피소드 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어플레이션 하자라고 이제 해왔고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시술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제 입원했는데 약을 끊었죠. 한 달 전에 약을 끊었고 어제 입원했는데 환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상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불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2, 3초 정도 지속되는 타키카디아가 있었다서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었고 제가 어제부터 심전도 모니터링 했는데 노멀 사이너스 중이고 H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체스트 엑스를 찍어봤는데요. 그 전에 외래에서 찍은 거랑 비교해 보면은 카디오메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H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카디오메갈리가 있었다가 최근에 어찌된 이유인지 어쨌든 H가 많이 호전돼서 이제 카디오메갈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술실에 옮겨서 아이소프로테인 인퓨전 해봤는데도 전혀 APC 하나 나오지 않고 그냥 사이너스들만 나와서 저희가 어떤 시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 경과로 AP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KG 한번 타키카디아 때 EKG 한번. 예. 그 폴스 비트의 P가 프리시딩 하지 않네요. 그죠? 타키카디아.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P가 보여요? 웨이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죠? 네.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 시작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다른 PSVT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또 APC, 또 P웨이브로 끝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또 이제 환자는 AT 피처를 보이는 게 굉장히 짧게 자주 지속이 되고, 그냥 우리가 케이스리 패스웨이나 APNRT 같으면은 한번 딱 생기면 쭉 지속이 되고, 아주 짧게 자주 지속되진 않는데, 이 환자는 이렇게. 이런 패턴인가요? 계속? 홀터도 그런가요? 홀터도 타키카디아 시작. 네. PC. 네?
저 wearable monitor tracing 보이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premature VCT, short, long, short 하다가 premature 하면서 타키카르디아 initiation. 그죠? 그다음에 네. trigeminal PAC 있다가 PAC trigger 타키카르디아. 그럼 그 PAC의 long PR 다음에 타키카르디아 이니시에이션 한 거예요? 그치? 이 그러니까 지금 PAC가 trace, bottom tracing, sinus에다가 irregular sinus rhythm, sinus arrhythmia 있는 것 같은데 PAC가 있지. T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되고. 또 P 여기 있고, 레트로게이드 P가 있어요, 그 뒤에. 그렇죠? 그쵸, 레트로게이드 그다음에 P가 있고, 그 P 안 다음에 보이고. 레트로게이드 T가 개면서 타키카르디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long PR, APC 다음에 long PR 다음에 이니시에이션 하네. 네. 그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리고 항상 레트로게이드 P는 남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메커니즘이 트리거냐, 오토매티지 아니면 리엔트리냐. 이제, 그죠? 네. 근데 보시면은 그 bottom tracing에 거기 그 이니시에이션은 타키카르디아. 거기 말고 그 이제 발제민이 있다가 세 번째 빛이 또 PR이 좀 RR이 조금 짧아졌죠. 그러니까 워블링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니셜리 그다음에 T가 onset of T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다음부터는 타키카르디아가 근데 트레이싱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밑에 밑에 요거 예. 예. 그러다가 네. 근데 거기 트레이싱이 무너져 가지고 잘 안 보여.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 터미네이션 될 적에 보세요. 터미네이션 그 다음 여기, 트레이싱 여기, 그 다음 여기. 트레이싱 터미네이션에 요거. P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아니 그 전에 gradually P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거. 네, 요거 말씀하시는 타키카르디아가 거죠? 네. 스로되면서 P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는 리듬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끝까지 나와서 사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죠? 5개. 네. 그러니까 지금 메커니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타키카르디아 AV 시퀀셜이 그러니까 슈퍼벤트가 타키카르디아는 계속 가는데 벤트가 컨덕션이 슬로우 되면서 결국은 P 웨이브가 더 타키카르디아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타키카르디아 터미네이션 되는 거는 아마 P 웨이브 되는 것 같아요. 그 끝에 마지막 임펄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것이 어르메이 타키카르디아냐 진짜 리엔턴 타키카르디아냐. 근데 gradual slowing하고 termination 되는 거 보면 automatic 타키카르디아 같은데 지금 뭐 이거 하나의 뭐 differential diagnose겠죠? 이분도 아까 그 투어 블리드는 non-sustaine이티는 P로 termination 됐지만은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premature 빛의 P 웨브가 invert 돼 있는데 subsequent는 P 웨브가 upright 같아. opposite direction으로 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Yeah, two different 타키카르디아. 아니,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리엔트리하고 오토매틱하고. 그러니까 initial couple of bit은 저거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빛은 P 웨브가 upright이야. 그 T하고 서메이션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하다가 오토매틱 타키카르디아 오버드라이브 아니면 저게 사이너스 타키카르디아로 되다가 서프레션 되면서 정션이 나는 거고. It's hard to know. 이니시에이션은 리엔트런트 메커니즘이고 메인테인은 포컬 타키카르디아. 에토픽 에이트럴 Yes, 타키카르디아. right. 그럼 데드가 슬로우 Gradual 다운 termination 터미네이션. 되는 예. That's it. I think it's that. 프로블리드에서 그러면은 에토픽 에이트럴 타키카르디아 포커스는 어디로 생각하세요? 모르지. 12 리드 이케지 한번 다시 한번 갈래? Previous? Yes. 근데 뭐 왜냐하면 프리코디얼 리드도 이건 블록드 APC가 하나 보이는 거 같거든요. V1C가 지금 어디? B4 그 third 빛에 이게 블록드라고? 아닐까요? 어 U-웨이브인가요? 아니 나이가 아미 보면은 어려가지고. last 빛에서 그게 있던 것 같은데 바뀌는 없네. Look at the last 빛. 그건 U-웨이브인가요? U-웨이브 같은데 그게 근데 이게 사이너스라면 이게 레이트가 너무 느려요. 이게 블록드 APC가 또 안 돼요. 아니 근데 그 저기 보면은 그 블록 APC는 그 B2하고 B3 거기 보이잖아. 사이너스하고 P 웨이브하고 T에 또 있잖아요. 봤어요? 네. 예. 그게 그거 블록드 말씀하시는 APC고요. 네네. 그거지. 네. 바로 그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다음에 그 다음 빛도 있어요. 그 P 웨이브가. 여기 있다고. 네. 그렇죠. 때도 보면은 그 T에 또 있잖아. 그죠? P. 그죠? 그러다 근데 그다음에는 인터벌이 베리하네 이만다. 이게 정션이고 그다음에 이게 롱 PR인데 이건. 그래서 문제는 이게 complete dissociation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뭐 non-conductive piece인데
사이너스 아리트미아냐. 그래서 이게 non-sustainatal tachycardia인데 사이너스 아리트미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느냐. You cannot exclude that possibility. Okay? 왜냐면 보시면은 사이너스 정션어 아까 김현선이 말하다가 쭉 갔다가 또 슬로우 가면서 되고 이게 트레이싱이 길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애들은 그 사이너스 노드 그 뭐라 그럴까 엑지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배리할 수 있고 또 심장이 서 있는 심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HR 타키카리아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레이트가 너무 늦어. 지금 얘가 몇 살이에요? 11살? 네, 11살입니다. 하트가 한 1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보여주신 아들 타키가 굉장히 빠른데 이거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거 블록드 APC가 있으면서 이거는 레이트 다운, 이거는 슬로우 어떤 다운. 사이즈를 주면지도 몰라요. 음. 거기서 타키카리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폴터 타키카리아. 폴터 트레이싱 여기 보세요. 지금 사이너스 리듬이 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비헤이비어 패턴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때요? Make sense or no? 슬로우 다운 했다가 또 슬로우 했다가 또 비기닝 내려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브라디카리아 올 때만 PAC하고 인버드 P밸브가 나와. 딴 때는 안 나와. 봤죠? 그래서 gotta be rate dependent 에코빗 브라디카리아 같은데 근데 그게 트리거 타키카리아 한다 그러는데 we need to look at this carefully. 재밌네. 현장. 베타브로크 쓰고 슬로우 다운 됐고 카디오메갈리가 아주 현저히 줄고있네요. 이제 어느 놈의 미디어 타키카리아. 근데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 No. 비방에 definitely 지금 카디오메갈리아 있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은 스케줄 저래도 했을 것 같은데 이 비방에서 일단 카테터 룩슨 인덕션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이스프레소버가 안 나오면 그냥 옵저베이션 내지는 약물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면은 브라디카리아 때 에코빗이 있으니까 그 이피스턴이 해야 될 거지. 베이직 라인 이피스턴이 그래야 베네핏 줄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사이너스 어로노미 펑션 스터디도 하고 이 빌랍에서 사이너스 리듬 이런 거 바서버머니 이런 것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비별적인 선생님들이 꼭 바서버머니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사이너스 마사지도 하고 그게 하나의 펑더멘탈 루틴 메커니즘으로 EP 트레이닝 위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 포같은 저걸로 됐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영 에이지 피디아트릭은 우리는 바서버머니 사이너스 카를 발산하면 우리 EP 스터디 못했어. 옛날에 우리 배울 적에는. 엄전 선생님 환자 다시 내리실 수 있나요? 근데 뭐 보호자한테는 안 하는 걸로 설명을 해가지고. 엄전 선생. 네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베이다로 네. 3일 정도 끊고 네. 와서 네. 팔스 마사지 사이너즈만 이거 바사바 좀 해봐. 이 케이지 어떻게 되나? 트레이싱 아, 컨티뉴. 네, 알겠습니다. Okay, that's what I would suggest. 네. 이게 뭐 마이오카다이티스나 이런 걸 의심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I don't think 그죠? 네, 에코는 뭐 노말이라서요. 예. 제가 볼 때는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고 뭔가 오토매틱 타키카르디아 원인이 같이 있는 것 오토매틱 같아요. 타키카르디아가 사이너스 타키카르디아냐, 오토노믹 모듈레이션, 아니면 이게 진짜 액터비에이터 타키카르디아냐. 왜냐면 PVX가 100% 바뀌어버렸잖아요, 180도.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게 그라듀얼 터미네이션 되고 슬로우 되고 정션이 나는 거 보면은 오토노믹 텀이 굉장히 많은 애예요. 애가. So I would say this is a dual evidence visual ecobit escape rhythm with the sinus tachycardia, sinus arrhythmia. 그건 제가 그렇게 진단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 테스트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맞았나 틀렸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Very interesting EKG. 그러니까 Yeah, thank you for that.